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은 관계 만들어 나가고 싶죠. 나이는 한 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흔히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난 좋은 사람 되려고 금연도 하고 절주도 하고 운동도 했어. 자기 개발에도 힘쓰고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했지.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다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연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성을 만나는 게 어렵고 우연히 만나도 얼마 못 가 끝났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꼭 해야 하는 것 4가지 공유해 볼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자.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다 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최소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만나겠다는 기준을 세워야 해요. 가끔 전혀 기준이 없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나는 여자가 좋다고 다가오면 그 여자 만날 거예요. 이 나이에 뭐 따질 거 있나요? 나 좋다고 하면 그만이죠. 이런 남성도 있고, 어떤 중년 여성은 나는 남자 경제력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본다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에서 벗어난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자 경제력 안 보고 여자가 먹여 살리겠다는 여성이 진짜 있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여성들 보면 본인의 삶도 그리 넉넉하지 않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분들 대부분 바닥을 보는 연애를 반복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중년 이후엔 큰 부자는 아니어도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아요. 단순히 돈의 문제만도 아니고 경제력만 따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력이 있는 것은 삶을 대하는 성실성과 태도가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나는 경제력도 안 보고 속궁합만 맞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칫 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로 인해 형성된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나 폭력적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도 이런 무의식적인 패턴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가 계속해서 잘 안 된다면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뉴페이스병을 버리자. 30대부터 20년, 30년 싱글 모임에서 활동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싱글 모임에서 오래 활동하면 걸리는 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뉴페이스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오래 싱글 모임 활동을 했다고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짧게 활동을 해도 뉴페이스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성이 마음에 들었다가도 또 새로운 사람, 더 괜찮은 이성이 나타날 것 같아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다양한 이성을 만나며 자극을 추구하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분들 보면 내 삶 자체가 지루한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루함을 느끼다 보면 새로운 이성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게 되고, 연애를 시작해도 조금만 권태로움이 느껴지면 못 견디고 헤어지더라고요. 뉴페이스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관계도 없다는 것 아시죠?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관계도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돌싱글즈나 끝사랑이라는 프로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정말 멋진 분들 많죠. 그 프로를 보면 누가 가장 괜찮다, 누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나도 저런 이성과 만나고 싶다고 꿈을 꾸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에는 그런 분 없습니다. 모두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모든 사람이 멀리 있을 때는 다 그럴싸해 보여요. 가까이에서 보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예인들의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고 진실이라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유명 연예인 중에 미혼남이 아이 있는 돌싱녀와 연애하고 결혼해서 꿀 떨어지게 사는 예능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남성이 직장에서 유부녀와 바람을 피워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그 커플이 예능에서처럼 꿀 떨어지는 부부였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까요?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고 예능은 예능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을 자극하고 충족시켜 줄 뿐입니다. 현실이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좋은 사람을 보는 안목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버들 중에 정말 예쁘고 잘생긴 분들 많죠. 이분들 현실에서 보면 그렇게 피부가 뽀샤시하고 잘생기고 예쁠까요? 물론 영상과 현실의 모습이 동일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진은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조명인데요. 조명에 따라 피부와 윤곽 자체가 틀려요. 요즘은 카메라에 자체 보정 기능이 있는 필터를 사용한다고 해요. 즉 영상과 실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TV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평소 출근할 때 입던 옷차림으로 나가 편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처럼 말하실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외모뿐 아니라 말하는 것 등 모든 것이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드라마나 예능에 나오는 이성을 보며 눈만 높이면 현실에서 연애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도 사랑하자.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연애도 결혼도 다 필요 없고 혼자 살라고 말하는 분들 종종 있는데요. 맞아요. 인생은 혼자죠. 요즘 세상에 연애와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연애와 결혼을 안 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야 한 번뿐인 인생 시간 지나 후회를 줄일 수 있겠죠.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장과 행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엔 모두 혼자인 거 맞아요. 또한 연애와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혹여 생각에 갇혀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심리학에는 인지적 구속 이론이 있는데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절대 없어 라고 생각하면 만남에 대한 기회를 차단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인생은 혼자니까 연애도 결혼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차피 산에서 내려올 건데 올라갈 필요 없고 어차피 배고플 건데 먹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사나요? 언젠간 죽지만 오늘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어차피 혼자가 되지만 사랑하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이고 의미가 될 수 있죠. 어차피 산에서 내려올 거지만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고 정상에서 맞이하는 뷰와 바람을 느끼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 들수록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망설여지고 두렵기도 하죠. 과거의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상처가 깊다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또한 누군가를 만나면 자유스럽게 사는 삶을 포기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죠. 심리학에서는 위험 회피 이론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100를 받을 기회와 $100를 잃을 위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100를 얻을 기회보다 $100를 잃을 위험을 더 크게 느껴서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더 큰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데요. 투자를 할 때 손실 위험 때문에 잠재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손실이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어야 행복과 만족감도 있어요. 어차피 혼자가 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게 더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두렵다면 무조건 회피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더라고요. 연애, 결혼, 이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타고 오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며 파트너에게 들었던 최악의 말이 어떤 건가요? 전 애인과 비교하는 말, 우리 집안 비하하는 말, 수시로 하는 욕이나 비속어, 외모 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투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하지 않고 살 수 없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도 살 수 없어요. 인간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소가 말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며 수없는 대화를 나누죠. 카톡으로, 통화로 서로 얼굴 보며 말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말은 사랑을 깊게 만들기도 하고 사랑을 확 식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다양한 커플들을 보며 남녀 사이 오래 행복하려면 절대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이 있더라고요.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집착하지 말자. 어떤 여성이 연애를 하는데요. 남친이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다고 해요. 이 여성은 젊은 시절 술 마시고 원나잇도 몇 번 해봤고 만났던 남자들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남친은 TV나 인터넷에서 원나잇을 하는 여성들 이야기가 나오면 혐오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낸다고 해요. 지금 관계가 너무 좋은데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할지 그냥 숨겨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자의 성향에 따라 여성이 과거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은 상대가 과거에 어떤 이성을 만나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해요.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이성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 생활했는지 보면 지금 나와의 관계도 어떻게 풀어갈지 가늠할 수 있거든요. 원만하고 순탄한 연애를 해왔던 사람은 또 그렇게 할 확률이 높고, 금방 불타오르고 확 식는 연애를 했던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고 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 질투인데요. 남녀 모두 파트너의 과거 연인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질투를 느끼는 이유도 다르고 다른 양상으로 표현됩니다. 남자가 질투를 느끼는 이유는 일종의 성적 독점욕인데요. 과거에 다른 남자와 함께했던 시간이나 성관계 등을 떠올리며 불편해하고 질투심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질투심을 애써 숨기려고 하지만 성향에 따라 그 남자와 어떻게 지냈어? 나랑 그 남자 중에 누가 더 나아? 이렇게 과거를 캐묻기도 해요. 성향에 따라 과거의 파트너에 대한 질투심이 분노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여성들 또한 남성의 과거 연인이나 전 배우자에게 질투를 느끼는데요. 남성이 성적 독점욕 때문에 질투를 느낀다면 여성은 과거 여자들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남자와 만났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자신의 매력과 가치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해요. 커플이 길을 걷는데 앞쪽에서 다른 커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이때 남자와 여자는 상대 커플의 남녀 중 누구를 보게 될까요? 남녀 모두 상대 여성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남자가 상대 여성을 보는 이유는 그냥 예쁘니까 보는 거고, 여성이 상대 여성을 보는 이유는 저 여자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저 남자를 만날까? 저 여자가 나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고 해요. 재밌죠?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여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상간녀 찾아가 난리치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 상간녀 머리채부터 잡아요. 이 또한 여성이 무의식에 상대 여성에 대한 질투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간녀는 내가 갖지 않은 어떤 매력이 있길래 내 남편을 유혹했을까 하는 무의식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중년의 만남은 전 연인도 있고 전 배우자도 있죠. 전 배우자와는 자녀 때문에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내가 만나는 연인이 자녀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 배우자와 연락하는 거 불편해요. 중년의 만남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대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연애 경험이나 결혼 생활에 대해 불필요한 고백이나 질문은 현재의 관계에 불안과 질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전 배우자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어느 학교 출신이다, 어떤 일을 했다 등 구구절절 이야기해서 별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연인이나 전 배우자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고 만약 상대가 물어보면 구구절절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감정을 넣지 말고 아주 건조하게 대답하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연애사나 결혼사에 대해 지나치게 알고 싶어 하지도 말고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현재의 관계에 그리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잠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여러분, 커플 사이 섹스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영상에 이런 댓글이 가끔 달리는데요. 여자는 나이 들면 성관계 죽어도 하기 싫다. 여자는 정서적인 관계만 원한다. 여행하고 카페 가는 것만 원한다. 여자는 성관계 필요 없고 생활비만 원한다. 여러분,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 다들 아시죠? 노력과 시간 투자 없이는 가질 수 없어요. 돈에는 나의 땀이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돈을 어떤 여자에게 쓸까요? 당연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에게 쓰겠죠. 남자 입장에서 어떤 여자에게 애정이 갈까요? 남자 입장에서 성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여성에게 애정이 갈까요? 물론 성관계만 좋다고 그 여성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성관계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감정적으로도 멀어져요.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친밀도가 떨어지겠죠. 서로 무덤덤해지고 남아있던 사랑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멀어진 사이를 비집고 다른 이성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은 커플들을 보고 알게 된 건 커플이 몸이 멀어지면 결국 언제고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잠자리 안 하는데도 남편이 생활비 주는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잠자리가 사라진 여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남자의 돈도 사라지더라고요. 남자는 애정이 없는 여자에게는 절대 작은 돈도 쓰지 않아요. 남자의 애정은 잠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녀 사이 섹스는 이렇게 중요한데요. 커플 사이 잠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당신과의 섹스는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 당신을 봐도 설레이지도 않고 흥분도 안 돼. 빨리 끝내고 내려오면 안 돼? 언제 끝나? 나이 들어 징그럽다. 파트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 초기에는 서로 조심하고 말도 가려서 하죠. 하지만 오래 만나고 관계가 익숙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은 상대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관계를 깨는 말이죠. 커플 사이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중년의 커플에겐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년에는 신체적 변화와 나이로 인한 불안감이 올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성적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불난데 기름 붓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남성이 아내에게 위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정이 뚝 떨어져서 성욕이 올라와도 절대 아내와의 잠자리를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상대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 배척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는 관계 전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 여자랑 왜 같이 사나?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왜 저 여자에게 돈을 줘야 해? 날도 더운데 힘들게 장봐와서 뜨거운 불 앞에서 왜 지지고 볶고 음식해서 이 남자에게 줘야 하나?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은 남녀 사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관계는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인생이 꼬일 때 되돌아보면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은 하고 살 때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관계를 더 잘하고 싶다면 해야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은 조심하고 삼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앞으로도 여러분과 꾸준히 나눠볼게요.
중년에 하는 연애는 어떤지 궁금하다는 분도 있고 중년에도 사랑의 감정이 드냐고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40이 넘으면 다들 아줌마 아저씨고 여자 남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년 싱글이 되어 오래 생활하다 보니 중년에도 연애도 사랑도 다 하고 살더라고요. 싱글만 사랑을 하나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제일 친밀해야 되는 관계가 부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양한 커플들을 보고 느낀 것은 사랑하지만 미숙해서 헤어지는 커플도 많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면,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관계를 잘 풀어가려면 현상 뒤에 사람의 심리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끔 저 사람 왜 이러지? 이 사람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궁금했던 것들을 공유해 볼게요. 중년 남녀의 숨어있는 심리 3가지. 첫 번째는 깃털처럼 가벼운 남자들 심리. 싱글 모임에서 보면 여러 여성에게 들이대고 이리저리 마음을 바꾸는 남성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남성들은 왜 그럴까요? 이런 남성들 행동이면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배경이 얽혀 있는데요. 대부분 관계의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하거나 즉각적인 성취감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유형의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낮을 수 있는데요. 여러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호감을 받으려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고자 하는 무의식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여성에게 거절을 당할 경우 다른 여성에게 빠르게 관심을 돌림으로써 거절의 두려움을 회피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방어 기제로 여러 여성에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언제나 원하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한 여성을 공략하다 거절당하면 관심을 돌림으로써 나는 아직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는 무의식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남성들보다 더 많은 여성에게 호감을 받는 것이 사회적 성공이나 매력의 척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들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관심을 돌리며 행동하기도 해요. 이는 단순히 특정 여성을 차지하려는 욕구를 넘어 다른 남성에게 자신이 더 매력적인 존재임을 과시하고 싶은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싱글 모임에서 남성들 간 경쟁 심리도 강하게 작용하는데요. 특정 여성이 인기가 높을 경우 남성들은 서로 경쟁하며 그 여성을 차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 가끔 싱글들 모임을 볼 때 동물의 왕국이 생각날 때도 있는데요. 남성들 간 파워 싸움이 꽤 크더라고요. 깃털처럼 가벼운 남성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다양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장기적인 안정이나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망설이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다양한 여성과의 관계에서 얻는 즉각적인 성취감과 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계에서의 심리적 안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런 남성들은 잠재적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 때문에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여러 여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남성이 호감을 보인다면 관심에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남성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지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본인의 일상을 알리는 사람들 심리. 싱글 모임에 보면 실시간으로 본인의 일상을 SNS나 모임 게시판에 공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심리 상태고 만약 이분들과 연애를 한다면 어떨지 살펴볼게요. 실시간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분들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과 사회적으로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클 수 있는데요. 일상 공유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응원이나 공감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도 있을 수 있죠. 또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상을 알리는 게 적당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나치다면 그 이면에 내적인 불안감이나
인정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칭찬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면 실제로 자신의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만약 이런 성향의 여성과 사귀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성향의 여성은 활발하고 개방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 만날 때는 친근감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반면 관계가 오래될수록 남친에게 관심과 애정을 지나치게 확인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도 보일 수 있는데요. 남자분들 중에 여친이 비교하고 푸시하는 행동 싫어하는 분들 많죠. 이렇게 일상을 지나치게 공유하는 성향의 분들과 연애를 하면 비교로 인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 성향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성들이 만약 남친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면 남자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때 실망감이나 자존감 하락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 번째는 중년 남자 두 가지 유형. 중년 남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의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만 여자를 만날 때 외모에만 치중하는 남자가 있고 취미 공유와 대화 등 내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외모 안 보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여성의 외모는 중요한데요. 두 부류는 딱 반반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외적인 것만 지나치게 보는 남자와 외적인 것도 보지만 내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남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부류의 남성의 심리적 차이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중년 남자 심리. 외모를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남성은 시각적인 자극과 즉각적인 만족을 얻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본인이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뛰어난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무의식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외모가 뛰어난 여성과 관계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남자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죠.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매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낄 때 남성은 외모가 뛰어난 여성을 만남으로써 젊음과 남성성을 재확인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남성이 외모 중심의 여성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타인의 시선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는 남성은 성공적인 남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위 동료나 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매력적인 여성을 사귀는 것을 하나의 자부심으로 여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취미 공유와 대화 등 내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남성 심리. 이와는 반대로 외적인 것보다 취미 공유, 대화나 감정 교감을 중요시하는 남성은 여성과의 심리적 유대와 내적인 만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년 남성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자신의 인생을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러한 남성은 단순히 외모적인 자극보다는 내적 교감과 지적 유대를 통해 더 큰 만족감을 얻고 싶어 해요. 능력 있는 남성 만나고 싶어 하는 여성들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능력 있는 남성들은 외적인 것도 물론 볼 수 있지만 내적 교감과 지적 유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외적 관리도 물론 해야겠지만 남성과의 공통 관심사나 남성의 관심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또한 취미도 함께 공유하면서 심리적 유대를 쌓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 많이 보는 남성들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죠. 여성과 동반자로서의 교감을 중요시 여기며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즘 나이에 비해 잘 꾸미고 동안인 여성들 정말 많은데요. 나이 비례해서 외모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50대 여성이 아무리 동안이어도 20, 30대 여성이 될 수 없죠. 하지만 50대 여성이 20, 30대처럼 되고 싶은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동안이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모임에 가나 모든 남성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별 볼 일 없는 남자 여러 명에게 관심 받는 것보다 진짜 괜찮은 남자 제대로 만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외모 관리와 내면의 성장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외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쏟다 보면 자칫 내면의 성장을 놓칠 수 있더라고요. 어느 기사에서 봤더니 중년 이후 연애는 국가가 나서서 장려해야 한다는 말도 하는데요. 젊을 때는 소개도 받고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도 많지만 중년에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고 본인이 싱글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많죠. 유튜브에 중년 연애와 사랑에 관한 영상이 많지만 자극적인 영상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 또한 중년 싱글로 10년 이상 지내다 보니 사람 만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